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뉴스메이커라고 그랬어요. 일요일에 뉴스메이커 안철수 의원이 나 이러다가는 당 나가버릴 거야. 나하고 당 같이 개혁할지 안 할지 빨리 답 주세요라고 문재인 대표한테 말하고는 어디 지방에 일주일간 칩거하러 갔다며요. 예, 이분은 그렇다고 그게 합니다. 특기인데 이거 총선 전에 그러면 새정년이 쪼개질 수도 있고 뭐 안철수 의원 탈당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탈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에 앞서서 예.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이 내후년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이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이 그동안에 숱하게 이 지지층이 비판해왔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 양반들은 정권 교체보다 이 지지층이 바라고 염원하는 정권 교체보다 자신들 배지 한 번 더 다는데 관심이 더 많다. 예. 그거 말고는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없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보면 사실은 그런 지적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었고 맞는 말이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뭐 박지원 의원, 또 문병호 의원, 또 뭐 이런 이 비주류 의원들이 한결같은 얘기를 결국 꼬집어 보면 지금의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예. 그러니 우리가 따로 하면 호남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연합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1야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골자입니다. 제1야당이 될 수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경쟁을 해서 예.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이 제1야당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라는 것을 자인을 한 셈이죠. 예. 이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적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보 단일화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명분 자체는 이 야권의 단일 대우를 통해서 정권을 뭐 계속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내자 뭐 이거였는데 뭐 그게 설령 뭐 맞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정도의 명분조차도 뭐 내팽개치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 호남 일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예. 참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복장 터지는 상황 아닌가 싶네요. 제가 하나 지금 우리 양 기자의 분석이나 시각을 정리하자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시작을 해야 그리다 안 되면 고양이라도 한 마리 그릴 수 있는데 이건 뭐 애시당초부터 고양이를 목표로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뭐 동의 안 하셔도 동의 안 하면 내 비유가 틀린 거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의 볼멘 소리 제가 하나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안 의원 입장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안 의원이 지난번 광주에 1박 2일로 가가지고 뭐 조선대인가 어디에 아무튼 뭐 현지 언론과 뭐 얘기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왜 호남에서만 뭐 물갈이를 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20%를 잘라낼 게 아니라 20%만 남기고 잘라내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들이 자신의 발언의 앞부분만 보도해가지고 내가 아주 불만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국회 반장으로서 어떻게 반론하실래요? 뭐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는 구구절절 옳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80%를 뭐 잘라내고 20%만 남기든 아니면 진짜로 20%라도 잘라내든 어쨌든
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건 예. 야권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그 대상이 호남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그게 얼만큼 객관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 지금 선언적으로 이 친노 주류가 음흠. 호남 비주류를 다 잘라낼 거다라는 음. 거를 기정사실화해놓고 얘기를 한다면 예. 사실은 얘기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아마도 19대 총선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의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랄까요 좀 투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예. 19대 공천이 사실은 제대로만 됐었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당연히 문재인 대표를 향한 이 비판의 한 축이기도 하죠. 그 비판의 축이 엄연히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네. 그 비판의 축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19대 총선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금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을 거의 이 호남 내에서의 경쟁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좀 그렇죠. 상황이 다른 거죠. 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대목이구나.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야권 내에서의 큰 흐름을 모아내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혁신 경쟁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장도 애초에 맡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이제 아쉬움도 많이 제기들을 하는데 네. 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혁신 작업의 기초를 본인이 깔았으면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었을 거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혁신의 큰 틀을 지금 20% 공천 물갈이라고 지금 잡아놓은 거를 본인이 안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 같으면 안철수 의원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쇄신의 이 방향과 또 구체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내놓는다면 사실은 야권 지지층에서 네. 상당한 호응 지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예. 또 거기에 문재인 대표가 마냥 이 대척점에 서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안철수 의원의 오판 정도가 이제 뭐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호남의 일당을 다투는 내부 다툼 정도로 상황을 좀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호남을 파는 듯한. 그렇죠. 그나저나 안철수 의원이 좀 자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게 하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던데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안 의원의 얘기를 잘 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혁신전대 다시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그렇게 문재인 대표한테 자신 있고 그러면은 왜 재신임 그거 전당대회 해가지고 재신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에 9월 달인가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받겠다고 할 때는 그때는 또 가만히 있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정책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혹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근데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도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답답함이 어제 오늘 일인가 이 말이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지금 문 대표 쪽에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상황을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과의 각이 점점 커지면 이게 결과적으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이게 이제 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그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하죠. 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 또 주승영 최고위원 그리고 최대천 정책위원장 이제 배석자죠. 이 최고위원 회의에 지도부 회의에 이제 불참을 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먼저 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개적으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독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결국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야권이 완전히 지지멸렬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오늘 손학규 전 대표가 그 안 의원 측에서 이 손학규, 안철수, 천정배 예. 이렇게 4자 연대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예. 이 손 전 대표 측에서 안철수 의원이 와도 만나는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예. 선을 그었던데요. 예.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일본 자민당 일당 장기 독재하던 음흠. 그 양상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예. 사실은 그 우려가 결코 빈말 아니거든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고 우리도 이전에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인구 분포로든 6대 3인데 사회 전반적인 이 불황의 늪 속에서 이 젊은 층이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다 보면 네. 그 고리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아주 좀 간단히 얘기해서 안철수 의원 때문에 내년 총선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 책임은 온전히 문재인 대표가 지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구조가 그 점을 네. 좀 문재인 대표 본인도 그렇고 문 대표 주변 사람들도 조금 더 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상황을 인식하고 좀 수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참 안철수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3년 넘게 이 입만 쳐다보게 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뭐가 그냥 파동일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혁신 전당대회는 거부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안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혁신안, 이른바 10대 혁신안, 그건 전격적으로 수용했어요. 네. 그 전격성도 그러하고 이 문 대표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문 대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혁신안 수용한 거? 왜냐면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 쪽 입장에서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안 의원 측 입장에서 보면 이 논리가 울고 나니까 사탕 주는 꼴 딱 이런 거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게 오히려 그거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네. 이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당대회 요구와 관련해서 네. 그걸 딱 잘라서 거부하기 전에 혁신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먼저 내비치고 그를 통해서 이 논의의 틀을 조금 더 갖췄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껴안고 갈 그거였다면 예. 그런데 어쨌거나 혁신전대 바로 거부하자마자 그 다음날 혁신안은 수용하겠다 이런 전격성을 두고 예전에 문재인 대표가 같지 않게 빠르기도 하고 결연하기도 하다 이런 평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본인만 놓고 보면 본인의 그동안의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그런 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정치판 주변에 고단수 관전자들은 결국 안철수 의원이 헤어지기 위한 수순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계시고 우리 양 기자, 양 차장도 그런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우리 청취자 한 분은 청라에서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철수는 철수 안 한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직접 회담까지 가지 현재로서는 저희 현재 판단으로는 회담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농담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으셨네요. 성이 안실해서 철수는 안 한대요. 그런데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눌러 앉을까? 그것도 사실 애매하긴 한데. 또 다음 주 일요일을 봐야 됩니까? 일주일간 집권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연결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6시 3분 18초, 20초 됩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스포츠 뉴스 소식 한두 개 듣고 이렇게 하죠. 잊지 말자 세월호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탈당하게 되면 그 이유는 노원에서 당선되지 못할 것 같아서 탈당하는 것이다. 호남에 가서 누군가 그랬다며요. 어떤 호남 시민이. 저 노원에서 이준석한테도 밀린다면서요. 그랬더니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표정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암 걸리게 생겼다 이런 표현도 나왔네요. CCT6206님. 누구 마음대로 안철수를 호남 일당을 시켜준다고 합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판단과 결정하나요? 호남에서 안철수 싫어합니다. 예,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아무튼 호남 민심 서로 자기를 지지한다고 주장한 그 퍼센트를 다 모아놓으면 한 180%는 될 것 같아요. 천정배가 주장하는 나를 지지하는 호남, 새정년 누구, 안철수 누구, 누구지? 쓰리박, 박지원, 박주선, 박준영. 아무튼 다들 아전 인수식으로 호남 민심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택도 없는 얘기라고 한참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하님, 주류가 되고 싶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남에서만 주류가 되고 싶다면 그냥 지역에서 단체 만들어서 주류가 되시길. 국회의원으로서는 철수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 재천으로 여기시기를. 안철수, 박지원, 재천, 심재천? 재천은 누굴까요? 양 기자 말에 적극 공감한다. 호남 일당이 되고자 하는 안철수. 이 말 딱 맞는 말이다라고 신가동 코브라님. 안철수는 철수시켜야 한다. 청라에서님. 이름이 철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양 기자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좀 뻘쭘했습니다. 꼴통화이트님. 결국 로스쿨 학생들의 요청은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찌되었던 간에 청년들의 꿈을 정부가 해코지한 꼴이니 뭐가 됐든 대화를 하고 달래는 과정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랬고, 워렌 버핏 67조님. 국민의 85%가 사시의 존치를 찬성한다. 이거 어느 여론조사인가요? 제가 미처 못 보던 거였는데, 이 85%면 이건 무르나 마라 압도적인 거고, 이렇게 높은가요? 그 여론조사하고 백데이터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기들만의 잔치다. 진입장벽. 세워서 우리끼리만 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로스쿨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고. 이 반론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인섭 교수나 조국 교수, 네이버 검색 엔진 어디서든 치면 요즘 아마 페이스북도 뜨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균형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 문제 섣불리 제 사견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워서요. 그런데 어쨌거나 사법시험,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은, 통로는 꼭 기존의 사시가 아니더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저도 확실히는 갖고 있습니다. 일반화시키긴 좀 그렇지만 금수저들이 반란인 듯하다. 야, 말씀들 참 기가 막힌 감각으로 하시네요. 필드 314님.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자 로스쿨 제도 시행했던 것 같은데, 이러시면서. 오케이 마린님. 저는 이걸 오케이 마린이라고 1년 몇 개월째 읽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옥마린 이렇게 읽으시대요. 뭐가 맞는 건지는 본인만 아시겠죠? 이강윤 앵커도 이날 출연하시나 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 배우 문성근 씨가 하는 시민의 날개. 예, 초청장은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이름까지 꽝꽝꽝 박아버렸어요. 미리 제가 갈 수 있다 없다를 회신하기 전에 이걸 보내와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그래서 제가 문성근 씨한테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못 가면 어떡합니까? 저 그날 저녁 때 무슨 녹음 일정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뭐 못 오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일단 저기 한다고 그러더니 이름을 꽉 막아버렸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가봐야 별 뭐가 어떨까 싶어요. 뭐 그 김어준, 주진우 뭐 또 뭐더라? 이재인가? 아무튼 뭐 많더라고요. 망치 부인 이런 분도 있고 이분은 한번 참 보고 싶었는데 장윤선 등등. 예. 12월 10일 목요일 7시인가? 7시 반 서울시청의 다목적 홀이랍니다. 문성근 씨 또는 시민아 날개 이 건으로 한번 인터뷰한 적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맹아새 공개 방송 때 아이고 이 깁스를 한 이 몰골로 이걸 또 사진을 올리셔서 좀 쑥스럽습니다. 아이고 참 남사스러워서 말이에요. 그 위에 얹혀져 있는 글은 조합원들께서는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방송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런 주제의 글로 이해하겠습니다. 야, 이 사진이 이걸 오늘의 댓글로 하죠. 신가동 코브라님이 올리신 건데 닷새만에 앵커 이강윤 앵커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다. 듣는다. 약간 중독성이 있는 듯 싶다. 그러면서 이 박혜진 퇴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박혜진 퇴근. 박근혜 퇴진인데 이 글자 팻말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박혜진 퇴근. 그러면서 제목이 시위도 해본 놈이 해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야 이렇게 나오네요. 옥마리님 아까 저기 그 로스쿨 관련 질문 하나 올리셨는데 질문보단 주장에 가까웠는데 제가 제 질문에 이게 들어 있어서 반영하신 걸로 좀 여겨 주십시오. 네, 이게 뭐 감기나 이런 컨디션 관리가 아니고 제가 외과적 질환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틀간 방송을 못했는데 그 점은 좀 해량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스포츠 뉴스 간추려보죠. 스포츠큐의 박상현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프로야구 삼성구단의 원정 도박 마카오인가 어디 가서 꽤 거액이었다 그러죠? 그 선수들 지금 수사 어떤 선까지 와 있나요? 예, 일단 그 임창용 선수는 이제 사실상 방출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윤소관 선수라든지 안지만 선수는 아직까지 수사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안 한대요? 왜 차등이 이렇게 있죠? 예, 아직까지 그 명확하게 그 도박 혐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대신 지금 현재 오승환 선수를 수사 선상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승환 선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 가 있는 구원 왕인가 하는 그 선수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지금 수사 현상에 올라 있어서 조만간 검찰이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승환 선수도 임창용이랑 이렇게 함께 했답니까? 마카오에서? 예, 아직까지는 이제 혐의까지는 밝혀진 것은 없고요. 예. 하지만 일단 그 삼성 역시 오승환 선수 역시 삼성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제 그 선수 역시 뭐 도박 혐의가 있다는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수사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 오승환 선수 본인은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게 큰 돈들 버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도박 그거 한번 빠지면 팔을 잘라내기보다 더 힘들다는 게 도박 끊는다는데. 그나저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리보다 프로야구를 훨씬 빨리 도입한 이런 나라들에서 선수들의 원정, 선수들의 그 도박 문제 어떻게 다뤄요? 네,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하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3,000안타 주인공인 피트 로즈 같은 그런 대스타도 도박 때문에 명예전당에 못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제 완전히 메이저리그 퇴출된 그런 스타이기도 하고요. 역시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마약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복용,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승환 선수가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도박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힘들겠네요. 일단 일본 한신 타이거즈 역시 오승환 선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밝혀진다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미국 프로야구도 역시 오승환 선수가 도박 혐의가 밝혀진다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또 이제 임창용 선수가 팀에서 좀 나간 마당에 삼성이 과연 받아들일까 하고 생각한다면은 역시 오승환 선수 역시 과연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긴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러니까 유명 선수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뭐 공인이라고 보긴 조금 뭐 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엄격히 하는 게 맞긴 맞죠. 그나저나 피트 로즈라는 선수는 저도 이름을 아는데 제가 80년대 후반, 90년, 그때 언론사 시험 준비할 때 타임지를 보다가 피트 로즈에 대한 특집을 읽고서, 야, 이렇게 베이브 루스만큼이나 대단한 선수가 있었나 하고 잘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그 선수가 도박 때문에 명예의전당에 못 올라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설적인 강타자이자 뭐 생애 토탈 안타, 타율이 3할 5푼 어쨌나?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예, 뭐 도박만 아니라면은 당연히 명예전당에 들어갔어야 하는 선수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대스타로 그다음에 뭐 메이저리그 무슨 행사가 있다면은 계속 나올 그런 사람인데 역시 도박이라는 것 때문에 덜미가 잡혀서 20몇 년 거의 30년 전에 어디서 읽었던 이름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또 튀어나오게 됐네요. 자, 이대호, 김현수 이 두 선수들 미국 메이저리그 갈 수 있어요? 뭐 그러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현재 윈터 미팅이라는 게 곧 열립니다. 네. 윈터 미팅이라는 것은 이제 단장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단장들의 회의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선수들 간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단장들이 모두 모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유계약 선수들의 계약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역시 이제 이대호라든지 김현수 같은 이런 선수들은 물론 자유계약 선수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윈터 미팅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선수들의 어디로 갈 것인가가 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마침 오늘 이대호 선수가 미국으로 좀 출국을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3-4개 구단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클랜드 쪽에서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요? 네, 예,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고 야구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빌리빈 단장이라는 네. 빌리빈 단장으로 상당히 유명한 예. 흔히 말하는 머니볼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기념의 그 구단 운영 시스템을 들고 나온 그런 빌리빈 단장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뭐 이제 야구 팬들은 이제 머니볼이 어떤 것인지 좀 대강 잘 아실 것 같고요. 예. 머니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비용의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야구 구단 운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2년 전인가요? 영화로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이요. 네. 그때
오클랜드에서 만약에 관심을 보인다면은 김현수 선수가 많은 연봉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팀이니까 김현수 예, 선수를 저비용으로 영입해서 최대치를 뽑아내자 이런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김현수 선수가 그만큼 저비용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어쨌든 오클랜드가 원한다면은 충분히 주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은 역시 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도박 연루 의혹은 좀 충격적이군요. 자, 김연아 선수 이후로 피겨 얘기 좀 들어볼까요? 피겨 랭킹전이 어제 끝냈다는데 후배들이 선배들을 쭉 앞질러 버려서 청출어람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피겨 하면은 현재 이제 김연아 선수가 가장 유명하지만 김연아 선수 이후에 유명한 선수가 김혜진이라든지 박소연 선수 같은 선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이 선수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전국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선수들은 역시 이제 김연아 선수를 따라서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런 선수들입니다. 상당히 좀 기량이 좋았던 선수들인데 바로 이 선수들을 후배들이 꺾었다는 것, 후배들이 이겼다는 것, 이것이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을. 쇼트트랙은 어땠습니까? 네, 그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3관왕을 이번에도 차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최민정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그런 막내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심석희 선수, 1년 선배죠. 1년 많은 심석희 선수와 함께 여자 쇼트트랙의 양대 쌍두마차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도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심석희 선수와 함께 대표팀 에이스로 이렇게 자리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심석희 선수가 잠시 부상이라든지 컨디션 조화로 빠져 있을 때는 거의 에이스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아직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 친구들이 기량이 최고조에 올라올 수 있다. 근데 한국 아니라 기량뿐만 아니라 파워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내 피겨 쇼트트랙에서 1등하고 잘하면은 거의 세계 수준에 바로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워낙 쇼트트랙 강국이니까. 예, 여자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 여자 500m 같은 경우는 단거리 종목이 우리나라가 좀 약합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그런 종목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1000m, 1500m, 그다음에 여자 계주 이런 종목에서는 상당히 우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선수들과 또는 이제 요즘 좀 캐나다 쪽에서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캐나다, 이태리 이런 데도 쇼트트랙 잘하죠.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온 원로급은 아니고 중견 언론인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 하더군요. 중국의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근데 중국 전국체전에서 체조, 수영, 육상 이런 거 1등 하면 그게 바로 거의 올림픽 금메달하고 한 80%쯤 딴 거랍니다. 그래서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대단한 수준이다. 뭐 이런 말을 거의 자랑하듯이 좀 너스레 떨면서 얘기하길래 우리도 그렇다. 쇼트트랙 이런 거, 양궁 이런 거 얘기해줬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1, 2차 레이스 우승했다는데 이러면은 뭐 세계 최고의 현역 강자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예, 아직까지는 계속 현역 최고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아직 소속팀이 없기 때문에 빨리 소속팀을 구하는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포츠 토토 빙상단이 좀 창단이 됩니다. 네. 좀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에서 지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댓글들 올려주셨는데 페이지도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소개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특히 12월 5일 2차 집회 이후로 이 시들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 클로징 대신에 준비했고요. 음악은 노차싸 명반에 들어있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듣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